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실화 바탕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새벽 5시 한옥자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80년 세월이 묻어있는 주름진 손으로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작게 울립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몇 마리를 넣어 육수를 우려냅니다. 된장을 푸는 동안 옥자의 눈길은 냉장고 위에 놓인 액자로 향합니다. 군복 입은 손자 강세준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 세준이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옥자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차려놓고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일상입니다. 아침을 마친 옥자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낡은 서랍장 위에는 편지지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옥자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펜을 듭니다. 손이 조금 떨리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세준아, 할머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푸르구나. 거기는 어떠니? 훈련이 힘들지는 않니? 우리 세준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는데 군대 밥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울 때가 있지? 저녁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편지를 쓰는 동안 옥자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집니다. 마치 손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지를 씁니다.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호떡을 봤단다. 예전에 학교 끝나고 오면 늘 사달라고 졸랐잖니. 그때는 할머니가 용돈이 없어서 자주 못 사줬는데 이제는 언제든 사줄 수 있는데 내가 없구나. 옥자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세준이와 함께 감을 땄었는데 올해는 혼자 따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다 쓴 옥자는 봉투에 주소를 적습니다. 육군 제사단 대대 중대 이병 강세준.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한 번 더 쓸어봅니다. 마치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말입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세준아. 편지 마지막에 늘 쓰는 문장입니다. 옥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대문 밖 우체통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편지를 붙입니다. 시장 가는 길에 만난 약사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옥자 할머니, 오늘도 편지 붙이러 가시는군요? 응, 우리 손자한테 보낼 편지야.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할머니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다들 카톡으로 하는데 옥자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쓴 편지가 더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쓰면 세준이가 읽을 때 할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장에서 파 2단과 두부 한 모를 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자는 내일 편지에 무엇을 쓸지 생각합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늘 하는 말.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있어라. 집에 돌아온 옥자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합니다. 세준이 저녁할 때 줄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한 코 한 코 뜨면서 손자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때 감기에 걸려 밤새 보채던 세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세준이, 그리고 군복을 입고 떠나던 세준이의 모습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저녁 무렵 옥자는 또다시 부엌에 섭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나물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 텔레비전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웁니다. 세준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옥자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손자가 앉아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옥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내일도 편지를 써야 하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옥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과입니다. 몇 달 전, 아직 봄꽃이 피지 않은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자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었죠.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마치 명절상을 차리듯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어떡해요? 다 못 먹고 가는데. 세준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옥자는 그저 웃으며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자원 입대를 결정한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군대 가서는 이런 음식 못 먹잖니. 실컷 먹고 가야지. 아침을 먹는 내내 옥자는 세준이의 얼굴을 자꾸만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재롱 부리던 아이가 이제는 나라를 지키러 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하면서도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세준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이야. 입영 시간이 다가오자 둘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준이는 큰 가방을 메고 옥자는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세준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초콜릿이 가득했죠. 군대에서는 못 먹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준비한 것입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너나 잘 다녀와. 버스가 도착하고 세준이가 올라탈 때까지 옥자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손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옥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세준이가 먹다 남긴 밥상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이 놓인 자리, 물컵에 남은 자국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아, 할머니다. 내가 떠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구나. 버스는 잘 도착했니? 훈련소는 춥다던데 감기 조심해야 한다. 일주일 후 세준이에게서 첫 편지가 왔습니다. 훈련소 주소와 함께 짧은 안부가 적혀 있었죠. 옥자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글씨체까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생각보다 괜찮고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편지 기다릴게요. 그때부터 옥자의 일과에는 편지 쓰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라디오를 들은 후에는 꼭 편지를 썼죠.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쓰다 보니 할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봤다. 예전에 학원 끝나고 오면 꼭 사달라고 했잖니. 그때는 맵다고 물도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군대 음식이 더 매울까? 편지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날씨, 동네 소식,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는 이야기까지. 옥자는 마치 세준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듯 편지를 썼습니다. 김 약사가 너 안부를 묻더라. 군대 잘 다녀오라고 전해달래. 슈퍼 아줌마도 내가 없으니 한산하다고 하시고 다들 내가 착한 아이라고 칭찬하더구나. 편지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세준아. 이 말을 쓸 때마다 옥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훈련소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세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죠. 옥자는 안경을 쓰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자대 배치 받았어요. 여기는 훈련소보다 훨씬 좋아요. 할머니 편지 매일 받고 있어요. 동기들이 부러워해요. 이렇게 매일 편지 써주는 할머니는 저밖에 없대요. 옥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 텐데 할머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다음 편지에 옥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준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된단다. 할머니한테는 뭐든 이야기해도 돼. 내가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솔직한 내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 시간이 흐르면서 옥자와 세준이의 편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안부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된 것이죠. 옥자는 편지를 통해 손자의 성장을 지켜봤고 세준이는 할머니의 편지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세준이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힘든 훈련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할머니 편지를 생각했어요. 너는 내 기쁨이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냈어요. 할머니가 제 힘이에요. 옥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신의 작은 편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자 한자에 사랑과 응원을 담아서 말입니다. 자대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째, 세준은 이제 군 생활의 리듬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점호를 마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저녁 편지 수령 시간이었습니다. 강세준 이병, 편지. 행정병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습니다. 할머니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면 마치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죠. 세준아, 오늘은 비가 왔단다. 빗소리를 들으니 내 생각이 더 나더구나. 혹시 훈련하다가 비 맞지는 않았니?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동기들은 처음엔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매일같이 편지를 받는 세준이 신기했던 거죠. 김일병이 물었습니다. 야, 너네 할머니는 매일 편지 써? 우리 할머니는 명절에나 전화 한 통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좀 특별하셔. 손편지가 좋다고 하시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들도 세준의 편지 시간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이 편지를 읽을 때면 조용히 해주고 가끔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세준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모반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의 편지들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부터 오늘 받은 편지까지 어느새 수십 통이 쌓여 있었죠. 내 엄마가 요새 또 말이 없더라. 그래도 너만 건강하면 됐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대목에서 세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세주는 그동안보다 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친구들도 좋고 간부님들도 잘해주세요. 할머니 편지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동기들이 할머니 편지 부러워해요. 이렇게 매일 사랑을 전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하영 중위는 세준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달리 매일 편지를 받으면서도 들뜨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중위는 세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이병 할머니께서 편지 자주 보내시나 보네? 네, 중대장님. 매일 써주십니다.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가족 걱정은 군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든. 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장님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죠. 그날 저녁 세주는 할머니께 중대장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중대장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할머니 편지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한편 옥자는 매일 편지를 쓰면서도 가끔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정말 괜찮은 건지, 혹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그럴 때마다 더욱 세심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준아, 어제는 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해 먹었단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더구나. 빨리 저녁해서 같이 먹자. 그때는 특별히 매운 거 해줄게. 옥자의 편지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 세준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내가 5살 때 일이 생각난다. 동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따라다녔잖니. 그때 할머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구나. 세주는 편지를 읽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걸요. 어느 날 정중이가 세준에게 물었습니다. 강이병 할머니 편지 한번 읽어봐도 될까? 물론 사적인 내용이니 거절해도 돼. 세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최근에 받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중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정말 좋은 할머니시다. 너는 내 기쁨이다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네. 이런 사랑을 받는 병사가 어떻게 삐뚤어질 수 있겠어? 중이는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꼭 건강하시라고 전해드려. 그리고 자네도 더욱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으로 전역하게. 그날 밤 세주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군 생활의 힘든 순간들, 그리고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할머니의 편지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았죠. 할머니, 제가 힘들 때마다 할머니 편지를 읽어요. 너는 내 기쁨이다라는 말씀이 제게는 주문 같아요. 그 말을 떠올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옥자의 편지는 세준뿐만 아니라 동기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 세준이 할머니 편지 내용을 들려주면 다들 조용히 들으며 각자의 가족을 떠올렸죠.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은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9월의 어느 아침,
옥자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려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냄비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몸이 기울어졌죠. 부엌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팔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한참을 바닥에 누워있던 옥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른팔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구급차를 부르려다가 세준이 걱정할까봐 망설였죠. 결국 옥자는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오른팔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깁스를 하고 최소 6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옥자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이숙자에게 연락하면 아들 내외가 걱정할 테고 무엇보다 세준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군 생활에 집중해야 할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병원에서 돌아온 옥자는 깁스한 팔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세준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왼손으로 펜을 잡아봤지만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래서야 세준이가 읽을 수 있을까? 옥자는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왼손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죠. 비뚤비뚤한 글씨지만 정성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세준아, 할머니다. 오늘은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안경을 안 쓰고 써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단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옥자는 팔이 다친 사실을 숨기고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편지가 짧아질 수밖에 없었죠. 왼손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한편 자대에서 세준은 며칠째 할머니 편지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글씨도 이상하고 내용도 짧아졌죠. 무엇보다 편지가 도착하는 간격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세준은 행정반에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할머니, 저 세준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머, 세준이구나. 그럼 괜찮지. 왜 갑자기 전화했니? 옥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세준은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죠.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의심하는 것 같아 미안했으니까요. 옥자는 깁스를 한 채로도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왼손으로 편지를 썼죠. 간호사들은 그런 옥자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좀 쉬세요. 아니야. 우리 손자가 기다리고 있어. 하루라도 편지가 안 가면 걱정할 거야. 옥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간호사는 편지 붙이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옥자가 쓴 편지를 받아서 병원 앞 우체통에 넣어주었죠. 손자분이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할머니를 두셔서. 아니야. 내가 더 고마운걸. 그 아이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거든. 옥자는 왼손으로 쓰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한 장 쓰는데 2시간이 걸렸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졌죠. 비록 글씨는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세준은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도착하는 편지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편지에는 평소와 달리 짧은 내용만 담겨 있었죠. 야, 너네 할머니 괜찮으신 거 맞아? 동기박 이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준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죠.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전화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휴가 나가면 바로 가봐.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이야. 하지만 세준의 첫 휴가는 아직 몇 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편지를 쓰며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아프신 곳 있으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힘드시면 편지 매일 안 쓰셔도 돼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옥자는 손자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겼는데 오히려 더 걱정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준이가 마음 편히 군 생활을 마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6주가 지나고 깁스를 푼 후에도 옥자의 오른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글씨 쓰는 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왼손보다는 나았죠. 다시 오른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옥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대로 편지를 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미 세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글씨체를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할머니의 상태를 파악하려 애썼죠. 그 모습을 본 정중이가 세준을 불렀습니다. 강이병,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나?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가족 걱정은 군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지. 하지만 할머니께서도 자네가 걱정할까봐 그러시는 거겠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엇갈린 거야. 중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오히려 걱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세준은 그날부터 편지에 더 많은 사랑을 담기로 했습니다. 걱정보다는 감사를, 불안보다는 믿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던 날, 옥자는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현관 앞에서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었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옥자를 발견한 건 우유 배달을 온 아저씨였습니다. 옥자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옥자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죠. 혈압이 너무 높으셨어요. 그동안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옥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세준이 걱정돼 선뜻 연락처를 주지 못했죠. 결국 의사의 거듭된 설득에 며느리 이숙자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숙자는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부터 났죠. 어머님,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혈압약도 안 드셨다면서요? 그리고 팔 깁스했던 것도 왜 말 안 하셨어요? 옥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먹해진 지 오래였지만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세준이는 모르게 해줘. 군대에서 걱정할까봐. 어머님, 그래도 알려야죠. 세준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이숙자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옥자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자신이 매일 병원에 오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어머님, 혼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됐지. 옥자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이숙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죠. 시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옥자의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은 게 3년 전인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그동안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 서로 바빴으니까.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부간의 오랜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겼죠. 그날부터 이숙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오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세준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많이 키워주셨잖아요. 저희가 맞벌이 하느라 바빴을 때. 그때가 좋았지. 세준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늘 할머니 배고파 하면서 부엌으로 뛰어왔거든. 두 사람은 세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숙자는 그제야 깨달았죠. 시어머니에게 세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어머님, 세준이한테 매일 편지 쓰신다고 들었어요. 응, 그게 내 낙이야. 세준이도 좋아하고. 이숙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손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는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옥자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이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세준이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일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며칠 후 이숙자는 병실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는데 잔고가 거의 없었던 거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줄 알았는데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돈이 없으셨으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아. 먹고 살 만큼은 있어. 하지만 이숙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셨는지를요. 그날 저녁 이숙자는 남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뭘 했나 싶어서.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병원에서 2주일을 보낸 후 옥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혼자 생활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죠. 이숙자는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내 집이 좋아. 그리고 세준이가 휴가 나오면 할머니 집에 올 텐데. 옥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이숙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들러서 식사와 약을 챙기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죠. 퇴원하는 날 옥자는 병원 침대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오른손으로 쓰는 편지였죠. 세준아, 할머니 요즘 좀 바빴단다. 그래서 편지를 자주 못 썼지? 이제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가 요즘 자주 온단다. 예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어. 너도 기쁘지? 옥자는 이번 사실은 숨기고 좋은 소식만 전했습니다. 비록 거짓말이지만 세준이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한편 이숙자는 시어머니 몰래 세준에게 편지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아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결국 진실을 숨기기로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준아, 엄마야.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군대 가고 나서 할머니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숙자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감춘 채 안부만 전하는 편지였지만 그래도 아들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리라 다짐했습니다. 12월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옥자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며 지냈지만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도 매일 아침 편지 쓰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한 듯 더욱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옥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간신히 전화기를 들어 이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나 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옥자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숙자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옥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부전이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이숙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준에게 알려야 했죠. 부대로 전화를 걸어 긴급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정중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세준을 불렀습니다. 강이병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 지금 바로 면회 가도록. 세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죠. 부대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세준은 할머니의 편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만난 세준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신 지 3년이나 되었다는 것, 넘어져서 팔을 다치셨던 것, 그리고 최근에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다는 것까지.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너 걱정할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 세준아. 세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한 채 누워있는 할머니가 너무 작고 여려 보였죠. 그동안 자신에게 보낸 편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쓰인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옥자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세준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세준이에요. 옥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세준이라는 걸 알아본 듯 미소를 지었죠. 세준아, 와줬구나. 할머니, 왜 아프신 거 숨기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건강하신 줄만 알았는데.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세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대신해 이숙자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세준아, 할머니가 며칠 전에 쓰신 편지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리 써두셨대. 세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죠.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 세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가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겠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다 숨겼다. 내가 걱정할까봐, 군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그랬단다. 세준아, 내가 태어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구나. 조그맣던 내가 내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내 부모님이 바쁠 때 내가 할머니 집에 와서 지냈잖니. 그때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학교 끝나고 오면 늘 할머니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던 내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같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저녁에는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곤 했지. 그런 내가 어느새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세준아, 할머니가 매일 편지를 쓴 건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야. 군대라는 곳이 힘들다는 걸 알거든. 할머니도 내 할아버지 군대 갔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할머니 편지를 읽으며 위로받았으면 했어. 이 세상에 너 하나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갔단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세준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하는 게 할머니의 낙이었어. 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내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 세준아, 이제 할머니가 부탁이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어. 사랑하는 손자가 있어서 그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뿐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 주렴. 그리고 내 부모님과 잘 지내.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다들 바빠서 그랬을 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단다.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마지막으로 너만은 외롭지 않았으면 해. 비록 할머니는 곁에 없지만 너의 모든 날에 내가 다녀갔단다. 내가 웃을 때도 울 때도 힘들 때도 할머니가 늘 함께 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늘에서 우리 세준이 지켜볼게. 세준아, 너는 내 기쁨이다. 처음 그 말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너라는 기쁨이 있어서 할머니 인생이 빛났단다. 사랑한다. 내 손자야. 마이너스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세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옥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세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마치 아기였을 때처럼 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숙자의 연락을 받고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아들도 도착했죠. 옥자는 가족들이 모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다들. 어머니, 저희가 죄송해요.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옥자는 고개를 저으며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손자가 가장 걱정되는 모양이었죠. 세준은 할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씩씩하게 잘 살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옥자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세준은 할머니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이듬해 6월 세준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세준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를 떠올렸죠. 저녁을 앞둔 며칠 전부터는 더욱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셨던 날인데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으니까요. 저녁식 당일 아침 세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할머니가 주신 편지 한 통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죠. 할머니의 첫 편지였습니다. 부적처럼 늘 품고 다녔던 편지였죠. 강세준 병장, 축하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정하영 중위가 따뜻한 미소로 세준을 맞았습니다. 중위는 세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중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도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중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할머니 편지 이야기는 아직도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아있다네. 저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준은 눈물도 없이 당당하게 식을 마쳤죠.
동기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병장이 다가와 세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드디어 나가는구나. 할머니 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할머니는 늘 내 마음속에 계시거든. 세준의 담담한 대답에 동기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세준과 할머니의 특별한 사연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식이 끝나고 부대를 나서려는 순간 정중이가 세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강 병장, 잠깐만. 중이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겉면에는 강세준 병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내 할머니 편지가 오늘도 왔다. 세준은 놀란 눈으로 중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떻게 편지가 올 수 있단 말인가요? 사실 내가 면회 갔을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어. 전역하는 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할머니께서 미리 써두신 거라더군. 세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분명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중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장님. 집에 가서 편하게 읽어. 그리고 강 병장, 자네는 정말 훌륭한 병사였어. 할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세준은 경례를 하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전역증을 들고 다른 손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꼭 쥐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편지가 신경 쓰였지만 집에 도착해서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한 세준은 현관문을 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늘 그랬듯이 할머니 나왔어요. 라고 외치려다가 이제는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세준은 할머니가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죠.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죠. 세준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 편지를 쓰셨어. 내 전역하는 날 꼭 전해달라고 하셨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이 편지를 읽으면 알 거야. 마이너스 엄마가. 세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 세준아, 오늘이 내가 전역하는 날이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내 곁에서 축하하고 있단다. 세준아, 군 생활 정말 고생 많았다. 할머니 편지 받으며 외롭지 않았니? 사실 할머니도 내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가 없어서 많이 허전하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할머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을게. 집에 도착하면 우체통을 확인해 보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단다. 그리고 세준아, 할머니 집을 잘 지켜주렴. 이 집에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하잖니. 내가 이 집을 지키는 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렴.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려 주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싶구나. 너는 내 기쁨이다, 세준아. 전역 축하한다. 내 사랑하는 손자야. 마이너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세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여전히 따뜻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울음을 그친 세준은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죠.
안에는 할머니의 유언장과 통장,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집과 모든 재산을 세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준아,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할머니가 살던 이 집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은 할머니가 너를 위해 조금씩 모은 거야. 많지 않지만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 사랑한다, 세준아. 세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곳곳에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뜨개질하던 실뭉치, 라디오, 그리고 편지지가 놓인 서랍장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준은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비록 할머니 손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할머니가 함께하는 것 같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후 일주일이 지난 아침, 세준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화려한 장례식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를 준비했죠. 놀랍게도 작은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할머니 장례식이라고 들었어요. 늘 편지 붙이러 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체국 직원이 조문을 왔고 시장 상인들, 약사 김 사장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세준은 그제야 알았죠. 할머니가 마을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었는지를요. 학생, 혹시 세준이니? 할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손자?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매일 편지 붙이러 오실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셨거든. 더욱 놀라운 건 세준의 군대 동기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병장을 비롯해 여러 동기들이 저녁 후 처음 만나는 자리가 할머니 장례식장이 되었죠. 형, 우리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 할머니 편지 덕분에 우리도 가족 생각을 많이 했거든. 정하영 중위도 찾아왔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경례를 올리며 조의를 표했죠. 훌륭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의 편지는 단순히 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셨어요. 장례식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준은 눈물 대신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죠. 할머니가 원하셨을 모습이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세준은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이 된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정민이 엄마예요. 아주머니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혹시 영어 과외 선생님 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시골이라 학원도 없고. 그때 세준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마을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과외비가 무료로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날부터 세준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앉으시던 거실이 작은 교실이 되었죠. 처음엔 서너 명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영어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은 왜 돈을 안 받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세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야.
세주는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책을 읽고 때로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끓여 먹이기도 했죠. 마치 할머니가 자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어느 날 정민이가 수업이 끝난 후 세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머니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줄게. 세주는 아이들에게 손편지 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는 편지의 가치를 알려주었죠.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편지 쓰기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준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찾아와 교육 상담을 하고 때로는 마을 어른들도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세준아, 내가 와서 마을이 활기차졌어. 옥자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김 약사의 말에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죠. 세준은 매일 저녁 할머니가 편지를 쓰시던 자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죠. 할머니, 오늘은 정민이가 할머니한테 받은 답장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저도 할머니 편지 받을 때 그런 기분이었죠. 이제 알 것 같아요. 편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주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 쓰기 운동이었죠. 아이들은 각자의 조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세주는 그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사랑은 편지를 타고였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책을 저의 할머니 한옥자 여사님께 바칩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듯이 이 아이들의 편지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책은 작은 화제가 되어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손자를 위해 매일 편지를 쓴 할머니와 그 사랑을 이어가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세주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저 혼자만 받았던 사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 세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고 계셨죠. 세준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너는 여전히 내 기쁨이란다. 꿈에서 깬 세준은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옥자 할머니는 작은 손으로 큰 세상을 품었습니다. 하루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계속될 뿐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를 위한 편지가 쓰이고 있겠지요. 그것이 한옥자 할머니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